네, 반갑습니다. 축구TV 조현일입니다. 자, 오랜만입니다. 제가 미리 찍었던 영상들을 올렸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또 이 지겨운 얼굴을 매일 보셨겠지만, 저는 또 아들과 영국의 EPL을 보고 어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름 휴가를 끝내고 복귀를 했고요. 첫 번째 뉴스로는 골든스테이트 소식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시즌 개막까지 딱 2달가량 남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NBA 팬들에겐 가장 또 좀 지겨운 그런 시간대일 수 있지만, 또 10월 초면 NBA 프리시즌이 개막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달 정도만 잘 참으시면 또 우리가 좋아하는 또 즐거운 NBA를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 좀 지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앤드류 위긴스입니다. 자, 앤드류 위긴스가 중국 일정을 앞두고 갑자기 행사를 취소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가족에게 긴급한 상황이 생겼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앤드류 위긴스가 이렇게 개인의 일정을 바꾸거나 혹은 팀의 전력에 또 차질을 준 게 처음은 아닙니다. 2023년 3월에 이어서 2024년 3월에도 가족 문제로 팀을 이탈한 바 있습니다. 특히나 2022-23 시즌 같은 경우에는 단 37경기 출전에 그쳤고, 지난 시즌은 빠지는 기간이 길진 않았습니다만 앤드류 위긴스가 지난 시즌을 앞두고 몸을 거의 만들질 않았었어요. 그래서 시즌 초반에는 앤드류 위긴스가 2자리 득점도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큰 그런 이 컨디션 난조에 시달렸었는데, 앤드류 위긴스의 실력이나 그 다음에 2022년 또 우승 당시에 앤드류 위긴스의 그런 활약상을 생각을 한다면 위긴스가 받고 있는 연봉은 그렇게 비싸지 않긴 해요. 자, 다만 그 연봉에는 책임감이라는 게 들어 있습니다. 내가 사실 어떤 퍼포먼스를 잘 하든 못하든 간에 어쨌든 회사에 출근을 해서 PC를 켜고 그 다음에 업무를 봐야 된다는 그런 약속이 들어 있는데, 위긴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자면 연봉값은 충분히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가족 문제, 개인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2년째 문제가 생기고 있으니, 그리고 가족의 문제이긴 한데 정확하게 무언가를 밝히지는 못하고 있어요. 자, 그런 점을 놓고 봤을 때 사실 워리어스 팬들이나 워리어스 구단 조직 내에서 위긴스의 개인 사정이 어떤 부분이고 또 개인 사정이 또 얼마나 딱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구단의 입장에서 놓고 보자면 지금 위긴스는 골칫거리거든요. 계속해서 가족 문제 때문에 빠지고 있고, 또 물론 골든스테이트 구단은 앤드류 위긴스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알지만 팬들도 분명히 알 권리는 있거든요. 하지만 또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또 밝혀지지 않다 보니까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를 응원하는 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위긴스 같은 경우에는 첫 4시즌 동안은 딱 한 경기를 빠졌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이 철강왕이었는데, 자, 보시듯이 2021-22 시즌 때 맹활약을 하고 2022-23 시즌 때 37경기 출전에 그쳤습니다. 부상과 개인사가 겹쳤고요. 지난 시즌에는 11경기밖에 빠지지 않았지만 평균 득점이 13.2득점. 루키 시즌 때보다 낮았습니다. 커리어 로우였고요. 가장 큰 이유는 오프시즌 때 몸을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프로페셔널 하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또 개인사가 겹쳐있고, 팬들은 그게 무엇인지를 알 길이 없으니 굉장히 지금은 계륵이 되어가는 그런 느낌이겠죠.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위긴스를 팔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위긴스가 95년생, 마냥 어린 나이도 아니지만 나이가 많지도 않아요. 그리고 몸값은 저렴합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개인 사정 때문에 빠질 수 있고 워크에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선수를 누가 가져가겠어요. 그만큼 저점이잖아요. 저점인 상태에서 쉽게 팔 수 없습니다. 고점일 때 팔아야지. 그렇기 때문에 위긴스는 지금 트레이드 칩으로서도 가치는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여러모로 골든스테이트에게는 머리가 아픈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스테픈 커리는 폴 조지를 이번 여름에 데려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하죠. 스테픈 커리가 구단 운영에 관여하고 싶어 하진 않아요. 그 말인즉슨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라는 결정만 내리지 않을 뿐이지, 내가 더 팀이 강해지기 위해서, 팀의 로스터가 더 좋아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테픈 커리는 저는 슈퍼스타가 팀에 관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이상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얘 데려오시죠, 쟤 보내시죠, 이런 결정을 하는 건 아니니까. 자, 그래서 폴 조지를 직접 리크루팅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폴 조지도 워리어스를 가고 싶어 했어요. 기본적으로 폴 조지는 캘리포니아 가입니다. 그리고 LA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꽤 멀긴 하지만 그래도 같은 캘리포니아 주고,
그 다음에 또 스테픈 커리와 또 절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폴 조지 역시도 워리어스행이 거의 근접했다고 생각을 했고 가고 싶어 했죠. 자, 하지만 LA 클리퍼스가 결국 폴 조지를 보내지 않았고 LA 클리퍼스는 아무것도 받지 못한 채 폴 조지를 그냥 필라델피아로 보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스테픈 커리와 폴 조지 그리고 드레이먼드 그린이 함께 빅3를 구축했다면 저는 나쁘지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단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스테픈 커리가 있을 때에 리툴링, 리빌딩이라는 단어는 아예 뭐 꺼낼 수가 없습니다. R자도 꺼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폴 조지는 무관이죠. 승리가 없습니다. 우승이 없어요. 그리고 폴 조지와 스테픈 커리, 드레이먼드 그린은 전부 다 나이대가 비슷합니다. 물론 로스터가 더 늙을 수는 있지만 폴 조지의 개인적인 집중력, 동기부여가 저는 골든스테이트에게 굉장히 좋은 그런 에너지를 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또 저는 늘 폴 조지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 이유, 공격에서의 기복, 그 다음에 또 뭐 그런 스피치 능력이 좀 아쉽긴 하지만 폴 조지를 저는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90년생으로서 지금 34살이 됐는데 수비 에너지가 젊었을 때에 비해서 줄지 않았어요. 물론 발은 느려지고 퀵핸즈, 액티브 핸즈도 줄었겠죠. 자, 하지만 수비에 대한 마인드, 수비에 대한 그런 생각들은 여전히 훌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스테픈 커리와 아주 좋은 합을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궁금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스테픈 커리가 리크루팅했던 폴 조지는 미국 반대편인 동부로 떠나긴 했습니다만 커리가 얼마나 폴 조지를 데려오고 싶어 했는지를 또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스테픈 커리가 올림픽 결승전이 끝난 이후에 도핑을 검사받았다고 합니다. 올림픽 도핑은 랜덤이에요. 그래서 스테픈 커리가 너무 잘해서 야, IOC가 커리 저기 오줌 받아봐, 소변 받아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랜덤이라고 하죠. 그래서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기쁨을 만끽하기도 전에 스테픈 커리 그리고 케빈 듀란트, 앤서니 에드워즈가 동반 검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사실 NBA를 그냥 대충 보시는 분들은 쟤는 약물했네, 턱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수염을 길렀네, 굉장히 또 약물에 찌든 리그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올림픽을 놓고 보면 무조건 또 약물이 만연하고 있다고 그렇게 또 생각하기에는 저희 NBA 팬들은 또 열이 받는 부분은 분명히 있죠. 자, 그리고 물론 요새 약물 디자인이 엄청나게 잘 되어 있긴 합니다. 당연히 올림픽 앞두고는 어떤 식으로든 뭐 조절할 수도 있겠죠. 자, 하지만 저희가 애써 저희가 사랑하는 이 리그를 그냥 약물에 찌든 리그로 폄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면 그래 뭐 그렇게 생각해 라고 넘기는 편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스테픈 커리의 이번 올림픽 4강 결승 60점 퍼포먼스는 대단했었고, 듀란트 왜 올림픽 금메달이 4개인지를 직접 증명을 했고, 앤서니 에드워즈 얘가 올림픽 처음 나오는 애가 맞나 싶을 정도로 벤치에서 맹활약했는데, 이 3명이 올림픽 금메달의 기쁨을 만끽하기도 전에 도핑 검사를 받은 거죠. 자, 그리고 조나단 쿠민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보도에 따르면 골든스테이트 구단은 200밀을 받고 싶어하는 쿠민가와의 바람과는 달리 150밀 정도 전후에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약 50밀 차이니까 금액 차이가 적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쿠민가는 분명히 자존심과 또 에고가 있는 친구고 1라운드 7순위로서 차근차근 성장했잖아요. 지난 시즌 평균 득점이 무려 16.1점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쿠민가는 내가 이마뉴엘 퀴클리나 이런 선수들보다는 많이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골든스테이트는 제2의 조던 풀을 만들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최대한 보수적인 금액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자, 골든스테이트가 150밀 전후로 생각을 하고, 쿠민가는 지금 언론을 통해서 200밀을 흘렸잖아요. 그래서 이 50밀의 간극을 줄이지 못한다면 그 50밀의 간극을 10월 21일까지 줄여야 됩니다. 시즌 전까지 연장 계약에 합의를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합의하지 못한다고 해서 바로 이별은 아닙니다. 합의하지 못하게 되면 다음 시즌 끝나고 나서 조나단 쿠민가는 RFA가 되는 거죠. Restricted Free Agent. 그래서 제한적인 자유계약 선수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워리어스와 인연이 끝나는 거냐? 그렇진 않죠. 다른 팀이 오퍼하는 금액을 매치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쿠민가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불편한 동행이 이어질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구단 입장에서는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그만이라는 생각에 굉장히 높은 금액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골든스테이트가 매치할지 안 할지의 여부는 그때가 더욱더 이제 중요한 사안이 되는 거죠. 자, 현재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단장은 마이크 덧닙입니다. 그래서 반 마이어스 단장이 오랫동안 장기 집권을 했고, 반 마이어스 단장이 정말 훌륭한 그런 GM의 면모를 보여줬지만 마지막에 좀 푸짐하게 저질러 놓은 게 조던 풀 연장 계약이었어요. 그래서 마이크 덧니비 단장이 작년 여름에 부임하자마자 처음으로 했던 일이 조던 풀을 내보내는 거였습니다.
동시에 마이크 던니비 주니어 신임 단장이 처음으로 했던 거짓말이 조던 풀은 우리의 미래였습니다 였어요. 조던 풀은 우리 팀의 미래입니다라고 하고 나서 일주일 뒤에 팔아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이 마이크 던니비 단장은 굉장히 보수적인 관점에서 연장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다. 조던 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구단과 쿠민가 개인이 한 발짝도 양보 안 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RFA가 될 것이다 라고 내다봅니다. 모제스 무디는 뭐 연장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그런 만만한 금액의 규모니까. 자, 하지만 쿠민가는 그렇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쿠민가에게 얼마를 줄 것인지, 쿠민가가 RFA로 풀릴 것인지 아니면 워리어스의 미래가 될 것인지 너무너무 또 궁금해지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시즌을 준비하는 선수들인데 론저볼 픽업 게임에서 5대5 게임을 소화했습니다. 물론 뭐 엄청나게 6탄전을 펼치고 그 다음에 뭐 바디끼리 뭐 부딪히고 뭐 바디슬램하고 이런 장면은 없었어요. 자, 하지만 디안드레 조던, 뭐 데니얼 게포드 이런 선수들과 함께 뛰었거든요. 특히나 이제 론저볼이 디안드레 조던을 많이 살려주는 장면을 저도 봤었는데 여러분도 시간 내시면 한번 5대6 게임을 보십시오. 론저볼의 뭐 슈팅 스트로크는 굉장히 훌륭해요. 여전히 뛰어납니다만 이제 운동 능력을 기반으로 하는 뭐 수직 점프라든지 방향 전환 이런 플레이들을 많이 볼 수는 없었습니다. 자, 하지만 론저볼이 오랜만에 5대5 경기를 펼쳤다는 점에서 또 아주 반갑긴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카이리 어빙과 클레이 탐슨이 LA에서 함께 연습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뭐 클레이 탐슨은 지금 집이 뭐 샌프란시스코에 있고 또 카이리 어빙 역시도 클레이 탐슨과 또 함께 호흡을 맞춰야 되고 또 절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날씨가 좋고 따뜻한 LA에서 함께 연습을 하면서 또 트레이닝 캠프를 준비한다고 하고요. 자, 샌안토니오 스퍼스도 크리스 폴과 함께 미니 캠프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크리스 폴의 백넘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다른 선수들과 함께 또 서로 인사도 나누고 또 짧게 호흡을 맞추면서 샌안토니오 스퍼스 소속으로 뛸 준비를 서서히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소식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최대 관건은 쿠민가 무디와의 연장 계약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 위긴스가 또 트레이닝 캠프를 엉망으로 보내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자, 물론 뭐 가족사, 개인사는 또 존중을 해줘야겠지만 위긴스 또한 돈을 받고 뛰는 프로페셔널한 선수이기 때문에 위긴스가 2년 연속 또 실망스러운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저의 또 이 컨텐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